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마음 따뜻한 5월,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LA 카운티의 어제 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 수는 2,90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메모리얼데이 연휴임에도 높은 수치입니다. LA 카운티 보건당국은 이번 메모리얼데이 연휴가 확산 고비가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여행을 다녀왔다면 반드시 코로나 검사를 받고 직장을 비롯한 실내외의 공공장소와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강력히 공고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미국 내 아시안 증오범죄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시안 증오범죄 중단 단체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3월부터 지난해까지 아시안 증오범죄만 2만여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그라나다 차터 하이스쿨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서 학교 졸업식 참가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백신 미접종 학생 학부모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남가주 개솔린 평균 가격은 연일 최고치의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LA 카운티의 개솔린 평균 가격은 갤런당 6달러 17.3센트를 기록 중이고 오렌지 카운티는 갤런당 6달러 15.2센트입니다. 엔텔르펠리 지역에서 어제 부캐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75에이커를 전소시키며 확산되고 있지만 저수지 인근 지역이기 때문에 보다 빠른 화재 진압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텍사스주 유벨디 럽 초등학교 총격 희생자들의 장례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온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텍사스의 총격 사건 이후에도 미 전국적으로 14건의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메모리얼데이 연휴 기간에만 모두 11건의 총격 사건이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텍사스주 총격 사건으로 오는 11월에 열리는 주지사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텍사스주는 지난 28년간 공화당 주지사가 이끌어왔습니다. 캐나다가 권총 소유와 매매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미 판매된 권총은 바이백 프로그램을 통해 보상한다는 계획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경제가 빠른 회복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으로 전환하기 위해 인플레이션을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에 미국 주택가격 급등의 최대 원인은 코로나에 따른 재택근무 확산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택에 근무자가 많아지면서 주택 수요가 그만큼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메모리얼데이 연설에서 러시아의 침공에 맞선 우크라이나 국민의 싸움은 독재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 EU가 러시아로부터의 원유 수입을 연말까지 90% 가까이 줄인다고 합의했습니다. 완전히 끊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한국의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는 최대 승부처인 충청과 수도권에서 총력 유세를 펼쳤습니다. 민주당은 정부 독주를 막기 위한 견제와 균형을, 국민의힘은 정권교체 완성을 위한 힘있는 여당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한편 여야는 어제 AI 윤석열 영상을 두고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AI 윤석열이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한 것 아니냐며 탄핵감이라고 몰아붙였고 국민의힘 측은 대선 불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LA 다저스가 피츠버그와의 홈 경기에서 5대6으로 패했습니다. 어제 경기 없었던 LA 엔젤스는 오늘부터 양키즈와 주중 원정 경기를 갖습니다. NBA 파이널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보스턴 셀틱스와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간의 NBA 파이널이 ABC 채널 공중파를 통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바이든 대통령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회동을 주시하면서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237.2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보다 맑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76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보다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2년 5월 31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역시 저희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에서도 첫 소식은 가솔린 가격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LA 카운티의 가솔린 평균 가격은 갤런당 6달러 17.2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역대 최고치입니다. 베벌리 힐즈 주유소에서 6달러짜리 가격판이 내걸렸을 때 말도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가솔린 평균 가격이 6달러 17.2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도 가솔린 가격 많이 올랐습니다. 6달러 15센트를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트리플A와 유가 정보 서비스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이 국제 유가를 계속 오르게 만들면서 남가주 가솔린 가격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LA시는 야외 물 사용을 일주일에 이틀로 제한하는 에리카 세티 LA 시장의 명령이 오늘부터 발효되기 시작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홀수 주소, 짝수 주소로 나눠서 물 사용이 제한되는데 홀수로 끝나는 LA시의 주소는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물 사용이 가능하고 짝수로 끝나는 주소의 경우는 목요일과 일요일 가능합니다. 이 스프링클러로 잔디에 물을 공급하는 것은 주택이나 기관 모두 8분까지로 제한합니다. 또 절수용 발사구가 설치되어 있는 스프링클러 경우에는 15분까지 가능합니다. 한편 LA시 야외 물 사용은 초저녁, 이브닝 시간대 이후부터 이른 아침, 얼리 모닝 시간대까지만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LA 어느 곳에서도 야외에서 물 사용이 금지되는 것입니다. 메모리얼데이 연휴 기간 동안에 LA 카운티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 수 13,000명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어제 보고된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 수만 2,901명입니다. 연휴이고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 검사소가 많은 곳이 운영을 하지 않았음에도 2,901명으로 집계된 것 상당히 많은 수치입니다. 실제 LA의 병원 등 의료시설 종사자들은 지금 방역수칙 강화하는 속에서 입원 환자가 늘어날 것에 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커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메모리얼 데이 연휴가 고비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고비가 될 것이다 라고 밝힌 것인데요. 여행을 다녀온 주민들은 반드시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를 받고 그리고 직장, 실내, 공공장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갈 경우에는 반드시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2차 부스터까지 맞으면서 백신 접종을 독려했던 게빈 뉴섬 주지사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주지사 사무실은 지난 28일 게빈 뉴섬 주지사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 6월 2일까지 자가격리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습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는 지난 27일 기후협약 파트너십을 맺기 위해서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했습니다.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를 만났고 다음 날인 28일 코로나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아던 총리는 이달 초 코로나에 감염된 것으로 전해졌고 사무실 측은 게빈 뉴섬 주지사가 어떠한 경로로 코로나에 감염됐는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게빈 뉴섬 주지사는 가벼운 증상을 앓고 있고 자가 격리 중에도 재택근무를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텍사스 소식입니다. 텍사스 참사 희생자들의 장례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AP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 등은 참사 현장인 텍사스주 유벨디 롭 초등학교 주변에 유가족뿐만이 아니라 각지에서 온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름방학이 시작되는 날이었는데 희생자 3명의 장례식이 먼저 치러진 것입니다. 이번 주에만 희생자 어린이 11명과 교사 1명의 장례식이 예정돼 있습니다. 희생자들의 장례는 약 2주 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장례 진행을 돕겠다며 텍사스 전역에서 장례 지도자들이 연구차를 끌고 현장으로 향하는 모습도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고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또 사진도 퍼지고 있는 중입니다.
텍사스 장례 지도사협회 지밀 루카스 회장은 운전이든 장례식 진행을 돕든 할 수 있는 건 뭐든 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텍사스 전역의 조문객도 유벨디에 몰려들었습니다. 유벨디 곳곳에 설치된 임시 분향소에도 꽃을 든 조문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벨디 시내 식당의 입장 대기 시간은 1시간 이상 늘어나기도 하고 있습니다. 조문을 위해 아이들과 함께 100마일을 넘게 운전해 왔다는 한 추모객은 왜 이런 일이 자꾸 미국에서 일어나는 것이냐라고 아이들이 물으면 상당히 곤혹스럽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텍사스주 초등학교 총기 참사 현장에 어제 23년 전 비슷한 일을 겪었던 컬럼바인 고등학교 참사 생존자가 찾아가 따뜻한 위로를 건넸습니다. 미국 최악의 학교 총기 참사 중 하나로 꼽히는 컬럼바인 고교 참사의 생존자 39살의 로렌 본 씨와 41살의 미셸 윌리엄스가 한달음에 달려온 것입니다. 23년 전이었던 1999년 4월 20일 콜로라도주 리틀턴의 컬럼바인 고교에서는 재학생 2명이 총기를 난사해서 학생 12명과 교사 1명 등 모두 13명이 숨지고 21명이 다쳤으며 총격범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당시 15살이었던 본은 사건 당시 학교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던 중이었습니다. 다행히 구내식당에 설치된 폭탄이 터지지 않은 덕분에 목숨을 건졌고 이후에 비슷한 사건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참사 당시 18살로 고등학교의 마지막 해를 보내고 있었다는 윌리엄스는 유벨디 사람들이 회복하고 또 용서하길 바라지만 당장은 쉽지 않을 것이며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본과 미셸은 신앙생활이 이 고통을 극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는 이 얘기도 했습니다. 이 텍사스주 총격 참사 여파 속에서도 전국에서 총기 난사 사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토요일부터 메모리얼 데이였던 어제까지 연휴 기간에만 최소 11건의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7명이 사망하고 49명이 부상했습니다. 총기 난사 사건은 주로 파티장에서 벌어졌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총기 난사 사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CNN 방송은 뉴욕의 이 버팔로 총기 사건, 유벨디 초등학교 사건, 전국적인 뉴스가 되지만 대다수 많은 총기 난사 사건은 전국적인 뉴스가 되지 않고 그냥 지역 뉴스로 그치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안타까워하기도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유벨디 사건 이후 많은 정치인과 공직자들이 이런 사건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대형 총기 난사 사건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지역 지도자가 행동하라고 탄원하고 있지만 의회가 총기 규제 조치를 처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워싱턴 포스트는 분석했습니다. 미국에서 계속해서 무고한 희생자를 낳고 있는 총기 난사 사건이 빈발하는데도 불구하고 총기 폭력의 원인과 또 대책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의 국립보건원이 집계한 사망 원인별 연구 예산 자료를 근거로 총기 폭력 사고에 관한 연구가 저조한 이유를 예산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총기 폭력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는 있지만 정책 결정에 참고할 연구 자료는 빈약하고 주요 원인이 예산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코노미스트 보도에 따르면 1996년부터 2015년까지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총기 폭력 연구에 지출한 연구 예산은 연평균 200만 달러에 그칩니다. 이런 금액은 소수의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면 다 소진될 수준이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이렇게 연구 예산이 부족한 데에는 디키 개정안으로 일컬어지는 CDC 예산관련법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전미총기협회 NRA의 적극적인 로비 속에서 통과된 이 개정법은 CDC가 부상을 예방하고 통제하는 데 연구 예산을 쓸 수 있지만 총기 규제를 촉진하거나 또 총기 규제를 옹호하는 데 지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규제는 총기 폭력에 대한 연구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CDC에 관련된 연구를 크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해 CDC가 총기 폭력 연구에 지출한 예산은 모두 1,900만 달러까지 늘었지만 이 알츠하이머와 약물 중독, 암,
독감, 자살, 심폐질환까지 다른 사망의 원인별 예방 연구에 지출된 연구 예산과 비교하면 매우 적은 수준이라고 이코노미스트는 지적했습니다. 총기 로비 단체 전미총기협회 NRA의 웨인 라페어 CEO가 초등학교 총격 참사 부패 의혹 논란에도 압도적으로 재신임을 받으면서 건재를 과시했습니다. 연례총회 이사회에서 라페어 부회장 겸 CEO가 재선에 성공한 것입니다. 앞서 지난 28일에 열린 연례총회에서는 라피에어 재신임 결의안이 제출됐고 일반 회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앞서 그는 2012년 커네티컷주 샌디옥 초등학교 사건 후 총을 가진 나쁜 사람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총을 가진 좋은 사람이다 라고 주장한 인물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미국 소식은 오픈뱅크가 고객들의 따뜻한 성원에 힘입어 세리토스 지점을 오픈했습니다. 큰 나눔 실천에 앞장서는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매콤한 치킨의 완결판 맥도날드 스파이스 치킨과 너겟을 즐기세요. 맥도날드 제공으로 5월 31일 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남가주 지역은 오늘보다 맑은 날씨에 낮 기온은 어제와 같겠습니다. 수요일인 내일과 모레 목요일까지 이틀간의 낮 기온은 오늘보다 5, 6도가량 높아져서 한낮에는 다소 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말경에는 다시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고 남가주에는 당분간 큰 더위 소식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LA 한인타운 오늘 낮 최고 기온 76도, 밤 최저 기온은 58도 예상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8도, 59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86도, 60도, 해안 지역은 68도, 59도 되겠습니다. 한국은 오늘도 전국에 대체로 맑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60도, 낮 최고 기온은 83도 예상됩니다. 오늘의 날씨는 매콤한 치킨의 완결판, 맥도날드 스파이스 치킨과 너겟을 즐기세요.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젤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유 기아 스포티지 엑스프로,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새로운 모빌리티 세상을 열어가는 아이오닉5, 이 시대의 가장 진화한 전기차,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5 제공으로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먼저 110번 노을선상입니다. 10번 이스트로 연결되는 지점 두 번째 레인에 고장 차량 한 대 멈춰 있습니다. 다음은 5번 사우스선상 밸리뷰 애비뉴로 내리는 지점에도 고장 차량 한 대 멈춰 있습니다. 134번 이스트 선상 피게로워 스트리트로 내리는 지점 네 번째 레인에 오일이 흘러나오는 트럭 한 대 멈춰 있습니다. 10번 웨스트 선상 산타페 애비뉴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고 710번 노스 선상 애나임 스트리트가 만나는 지점 두 번째, 세 번째 레인에 걸쳐서 역시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모빌리티 세상을 열어가는 아이오닉5, 이 시대의 가장 진화한 전기차,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5 제공으로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LA 카운티가 전국에서 벌어지는 분유 대란에 대응하기 위해서 75만 달러 분유를 구입해 직접 필요한 주민들에게 배급할 예정입니다. 75만 달러치의 유아용 분유를 구입해 조만간 식량 배급을 통해 분유가 필요한 산모들에게 배급할 예정입니다. 12온 스캔에 담긴 12,000개 분유가 이번 주에 이제 도착할 예정입니다. 아직 분유의 공식 배포 장소, 시간 확정되지 않았고 어떤 산모들에게 배급할지도 아직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카운티 아동 가족 서비스 부서도 에이전스가 봉사하는 가족들에게 분배할 50만 달러 분량의 유아용 분유를 구입한 상태입니다. 이로써 LA 카운티에서는 125만 달러치의
분유가 구입됐습니다. LA 카운티 구규림에서 어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LA 카운티 소방당국에 따르면 어제 오후 2시쯤 부케 저수지 인근인 부케 캐년과 스펑키 캐년로드 산타클라리타 북쪽 지역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현재 부케 파이어로 명명된 이번 산불은 픽업 트럭이 전복되는 사고를 일으키면서 발생했습니다. 약 200여 명 소방관들이 소방 비행기 등 각종 장비를 동원해 현재 진화 작업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어젯밤을 기준으로 해서 48에이커가 전소됐고 산불 경계선을 90% 통제했지만 현재 실제적인 진화율은 50%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산불로 인해 인명피해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고 위험받는 구조물도 없는 것으로 다행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세리토스 대형 쇼핑몰에서 떼강도 사건이 발생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지난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밤 9시 로스 세리토스 센터에 떼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처음에 이들은 의류 매장 포레버 21에서 강도 행각을 벌인 뒤 화장품 매장인 세포라에서 두 번째 강도 행각을 벌였습니다. 특히 세포라 범행 장면은 쇼핑객 휴대폰에 고스란히 담겨서 틱톡에 올라왔는데 용의자들은 직원들과 쇼핑객들 여러 명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개의치 않고 강도 행각을 벌여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후드티를 입고 모자를 깊게 눌러쓴 용의자 3명은 직원들과 쇼핑객들 사이에서 버젓이 선반의 화장품들을 커다란 검은색 쓰레기 봉투에 쓸어 담은 뒤 유유히 걸어서 매장을 빠져나갑니다. 세프라 매니저는 남성 2명과 여성 1명인 이들 용의자들이 이전에도 2차례 강도 행각을 벌인 적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카운티 셰리프국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벌이는 가운데 관련 정보를 알고 있는 주민들에게 제보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세포라 측에서는 이미 이 남성 2명과 여성 1명 2차례 강도 행각을 벌인 적이 있다라고 감시 카메라 영상을 모두 다 제공했지만 용의자 붙잡지도 못하고 이 같은 피해가 또 벌어진 것입니다. LA강 레크레이션 장소가 여름 시즌을 맞아 공식 개장했습니다. LA강의 레크레이션 장소 여름 시즌은 메모리얼 데이인 어제부터 시작해서 오는 9월 30일까지 4개월입니다. 주민들은 이 기간 일출부터 일몰 사이, 즉 해가 나 있는 시간대에 LA강 레크레이션 장소를 즐길 수 있습니다. LA강 레크레이션 장소는 두 곳입니다. 먼저 엘리션 밸리의 5번 프리웨이 동쪽 지역,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샌퍼란도 밸리 서쪽의 세풀베다 베이슨 레크레이션 센터입니다. 주민들은 LA강 레크레이션 장소에서 이 새를 관찰하거나 산책, 자전거 타기, 카약, 낚시까지는 즐길 수 있지만 수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6월 7일 예비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에서만 10명이 넘는 한인 후보들이 도전장을 내밀면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게 됩니다. 한인 후보들이 재선 또는 첫 도전하는 선거도 다양해 연방 하원의원, 가주 하원의원, LA시 검사장,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LA와 오렌지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 판사, LA 카운티 셰리프 국장, LA 카운티 교육위원 등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이들 한인 후보들이 모두 재선 또는 당선에 성공한다면 남가주 한인사회는 든든한 우군을 얻게 됩니다. 정치력 신장 측면에서도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는데 한인들이 그 어느 때보다 유권자의 힘을 발휘해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내 연방의원 선거의 경우 재선에 도전하는 미셸 박스딜과 영킴, 그리고 초선에 도전하는 데이비 킴 후보가 있습니다. 각각 40지구와 45지구, 34지구에 출마합니다. 캘리포니아주 의회 선거에서는 재선에 도전하는 최석호, 초선에 도전하는 애니조 유수연 후보가 있습니다. LA시와 카운티 선거에서는 LA시 검사장 후보인 리차드 킴, LA 카운티 셰리프 국장 후보인 셰실 램보, 그리고 LA 카운티 판사 후보인 캐롤린 박 등이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선거에서는 판사 후보인 제시카 차, 슈퍼바이저 후보인 써니 박 등이 있습니다. 해당 지역 유권자들은 투표 용지에서 이들 한인 후보들의 이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올해 6월 7일 중간선거에는 LA시 정부와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그리고 재무관까지 주요 정치 리더직들을 대거 선출하게 됩니다. 특히 LA시와 LA 카운티는 미 전국적으로 한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자 해외 최대의 한인타운이 형성돼 있는 곳인 만큼 선출직 정치인들의 정책들이 한인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커집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3지구에 출마하는 린지 호르베스 후보는 주목되는 인물입니다. 호르베스는 정계를 은퇴하는 현 3지구 쉴라 쿠엘 슈퍼바이저와 LA타임즈 히스패닉 최대 일간지 라 오피니언 등의 언론들의 지지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LA 카운티 산정국 산정관 후보로서 3선에 도전하는 제프리 프랭 후보도 유력합니다. 2014년도 첫 번째 취임한 프랭 전 산정관은 주택가치의 공시지가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하는 정책을 통해서 중산층 주택 소유주들의 많은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또 LA 시의회 5지구 시의원에서 LA시 재무관으로 출마한 폴 코레츠 후보도 유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코레츠 후보는 12년간 웨스트 헐리우드 시의원과 6년간 가주 하원 의원에 이어서 지난 12년간 LA 시의원으로 재직하며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LA 한인사회와의 깊은 유대관계와 함께 데이빌 유 전 시의원, 존니 현 시의원 등 한인 시의원들과도 정책적으로 긴밀히 공조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시장 선거 주요 후보들 중에 정치 경력이나 전국적인 영향력 그리고 정치인으로서의 자질과 면면으로 볼 때 캐런 베스 후보는 단연 돋보이는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 유권자 약 14,000명이 우편 투표를 마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등록 유권자의 약 10%에 해당하는 수치로 여전히 많은 미투표자들의 참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폴리티컬 데이터에 따르면 LA 카운티 한인 유권자 8,859명이 우편 투표를 마친 것으로도 집계됐습니다. 한인 등록 유권자가 9만 3천여 명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볼 때 약 9%가 투표한 셈입니다. LA 카운티 중 LA시에서는 4,900여 명의 한인 유권자가 투표를 마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권자 등록한 한인들 가운데 약 11%입니다. 오렌지 카운티도 역시 11% 유권자 등록한 한인 가운데 11%의 한인들이 투표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편 투표 용지는 작성 후 우편으로 반송하거나 우편 투표 회수 상자에 넣거나 투표센터에 방문하는 방법으로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 전 우편 투표 봉투에 반드시 서명해야 합니다. 지난 주말부터 곳곳에 설치되기 시작한 투표센터에서도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외교부가 오늘 31일자부터 차세대 전자여권과 병행해서 종전의 일반 여권도 다시 발급하게 됐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2021년 12월 21일부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플라스틱 재질의 보안성이 강화된 차세대 전자여권을 전면 발급해 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발생했던 2020-21년까지 여권 발급량이 급감하면서 종전에 쓰던 녹색 종이 재질의 일반 여권 재고가 다량으로 발생했고, 따라서 한국 외교부는 한시적으로 이 녹색 종이 재질의 일반 여권을 발급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일반 여권의 유효기간은 4년 11개월로 차세대 전자여권 유효기간이 5년보다는 1개월 짧지만 수수료는 15,000원으로 차세대 전자여권 수수료 27,000원보다 저렴한 상태입니다. 이 여권 발급은 각 해외 제외공간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화 탑건 개봉한다 그러고서 계속 코로나 사태 때문에 개봉이 미뤄져 왔었죠. 36년 만에 돌아온 탑건 속편이 새로운 흥행 기록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탑건 매버릭은 개봉 나흘 만에 1억 5,600만 달러의 박스 오피스를 기록했습니다. 메모리얼 데이에 맞춰서 개봉한 영화 중에 역대 최고 성적입니다. 기존의 기록은 캐리비안 해적이 2007년에 작성한 1억 5,300만 달러인데 이를 300만 달러 뛰어넘은 것입니다. 탑건 속편의 주연 배우 탐 크루즈는 기대를 뛰어넘는 흥행에 힘입어 자신이 출연한 영화 가운데 처음으로 1억 달러를 넘는 오프닝 기록을 세웠습니다. 36년 전에 탑건 주인공이 탐 크루즈였는데 36년 뒤에 개봉한 탑건 속편의 주인공도 탐 크루즈입니다. 대단하죠. 4년 전 촬영을 시작한 이 영화는 코로나 사태로 여러 차례 출시가 지연된 끝에 이번 메모리얼 데이에 개봉했습니다. LA 카운티를 비롯한 남가주 지역 아파트 렌트비 급상승세가 올해 1분기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LA 지역 내 임대형 아파트 건물에 대한 거래가 올해 들어 큰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부동산 서비스 업체인 CBRE에 따르면 올 들어 1분기 LA 카운티 전역의 렌트비 평균은 유닛당 평균 2,626달러로 지난해 1분기에 비해서 13.9%가 급등했습니다.
LA 비즈니스 저널의 어제자 보도에 따르면 LA 지역의 아파트 렌트비는 1분기를 기준으로 지난 2018년 유닛당 평균 2,331달러, 2019년도 2,415달러, 2020년 2,445달러를 기록하면서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약간 떨어졌지만 올 들어 1분기 다시 치솟았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이같이 렌트 비용이 크게 오른 가운데 비어있는 아파트 수는 급격히 줄어서 올해 1분기 경우 아파트 공실률이 LA 카운티는 35%, 오렌지 카운티는 24%, 그리고 인란드는 26%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아파트 렌트비가 오르고 공실률이 떨어지자 아파트 건물이 부동산 투자처로 급부상해 LA 카운티 내 주거 임대용 아파트 건물의 판매량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을 추진합니다. 법안 2243에 따르면 작업안전기준위원회가 105도가 초과된 야외에서 농지,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열사병에 관한 기준을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80도 이상이 넘었을 때 열사병에 걸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예방 플랜을 고용주들은 전달해야 합니다. 또 매시간 쉴 때도 급여를 받을 수 있어야 되며 고용주들은 직원들이 열사병에 관련된 증상을 보이고 있는지 항상 주시해야 되는 것으로 덧붙여져 있습니다. 현재 이 법안은 상원에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 13년 만에 새로운 주립공원이 탄생합니다. LA 타임즈에 따르면 북가주 사우스웨스트 모데스토 지역의 산호아킨 밸리와 투올러미 강이 만나는 이 캘리포니아 주립공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주립공원의 등장은 13년 만의 일입니다. 새로 생기는 공원은 캘리포니아주의 280번째 주립공원이 되게 됩니다. 지난 2009년도 몬트레이 지역의 포드 오드 듄스 공원 이후 이 새로운 주립공원이 탄생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회계년도 수정 예산에서 새롭게 조성되는 공원에 $500만 배정한 바 있습니다. LA 카운티에서 가장 비싼 동네 어딜까요? 얼핏 베벌리힐즈, 말리부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히든힐즈였습니다. 부동산 서비스 업체 제로다운이 LA 카운티 지역에서 가장 비싼 지역을 알아보기 위해서 스퀘어피트당 가격, 지역 부동산 중간 가격, 중간 렌트비, 인구수 등을 고려해서 탑10 순위를 매겼는데요. 히든힐스 지역이 LA 카운티에서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히든힐스는 최근 3년간 집값 상승률이 LA 카운티 내에서 가장 높은 지역으로 불과 2,218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중간주택 가격이요. 이 히든힐스 지역이 1,576만 305달러입니다. 정말 놀랍네요.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히든힐스는 칼라바사스에 근접해 있고 많은 연예인들과 스포츠 스타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 다음으로 2위와 3위는 각각 롤링힐즈와 맨하탄 비치가 꼽혔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류 기아 스포티지 X 프로,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러시아의 침공에 맞선 우크라이나 국민의 싸움은 독재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로켓 미사일 지원에 대해서는 일축했습니다. YTN입니다. 현지 시간 월요일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았습니다. 문명 용사묘를 참배하고 헌화한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거듭 비난하고 우크라이나 국민의 싸움은 압제와 탐욕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oday, in the perennial struggle for democracy and freedom, Ukraine and its people are in the front lines fighting to save their nation. But their fight is part of a larger fight that unites all people.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전을 포함한 미국 내외의 전쟁을 열거하면서 자유는 결코 공짜인 적이 없으며 민주주의를 지킬 수호자를 필요로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Every generation has to defeat democracy's mortal foes. And into every generation, heroes are born, willing to shed their blood.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로켓 시스템 지원을 준비 중이냐는 기자 질문엔 부인했습니다. We're not going to send to Ukraine rocket systems that can strike into Russia. 우크라이나가 다연장 로켓 시스템의 지원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지만 필요 이상으로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민주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의 대결로 규정한 바이든 대통령은 전몰 미군 가족 대표들과 함께 백악관 뜰에 목련나무를 심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방탄소년단 BTS가 오늘 백악관을 방문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 반아시안 증오범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방탄소년단과 바이든 대통령과의 만남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고 백악관 관계자는 BTS 멤버들이 1일 뉴스 브리핑 시작에서 간단한 발언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만 전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백악관이 아시아, 하와이 원주민, 태평양제도 주민 유산의 달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BTS를 공식 초청하며 이루어진 것입니다. 앞서 BTS는 지난해 3월 아틀란타에서 한인 여성 4명의 목숨을 앗아간 총격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희생자 가족에게 위로를 전했고 아시안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한 적이 있다면서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증오와 폭력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감히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라면서 인종차별과 폭력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미국 내 아시안을 대상으로 한 증오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시아 증오범죄 중단과 은퇴자연합의 공동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팬데믹이 본격화한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이 단체에 보고된 아시안 증오범죄는 모두 1,905건입니다. 보고서는 아시아 증오범죄는 도심 밀집 지역에 거주 중인 아시아계 미국인들에게 한층 폭력에 대한 공포와 우려를 불어넣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핵심 요충지 세베로 도네츠크의 절반가량을 장악했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자가 현지 시간으로 31일 전했습니다. 올렉산드로 스트리우코 세베로 도네츠크 시장은 이날 라이브 방송에서 불행히도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 간의 전선이 도시를 반으로 가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도시는 여전히 자신을 방어하고 있고 또 도시는 여전히 우크라이나 수중에 있다며 우리 군인들이 도시를 지키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키이우 등 우크라이나 북부에서 물러난 러시아군은 동부 돈바스에 전력을 집중하고 있고 전날에는 세베르 도네츠크 중심부로 진격해 우크라이나군과 교전을 벌였습니다. 러시아가 내달 우주 국제정거장으로 쏘아 올릴 우주선 선체 외부에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의 이름을 적어놓고 이 지역에서 활동해온 친러 분리주의 반군 깃발을 붙인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우주화물선 프로그레스 MS-20를 탑재할 로켓 운반체 소유주 2.1이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기지로 운반됐습니다. 타스 통신이 제공한 사진을 보면 러시아어로 돈바스라는 글자가 세로로 크게 적혀 있습니다. 우주선 윗부분의 돈바스 지역의 칠러 분리주의 반군 정부인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의 깃발도 나란히 그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기사와 사진을 전하면서 타스는 돈바스 지역 학생들이 바이코누르 우주기지를 방문해 기념사진을 찍기도 했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우주화물선은 모스크바 시각으로 내달 3일 12시 33분에 발사될 예정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서방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중화기 지원에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대한 러시아군의 대대적인 공세가 계속되면서 우크라이나는 서방에 장거리포 등 중화기를 절실하게 요청하고 있지만 미국을 비롯한 서방은 이 확전을 우려해서 지원을 망설이기 때문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러시아 영토까지 사정거리에 들어가는 장거리 로켓 시스템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미국에 이 사정거리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다연장 로켓 시스템 지원을 끊임없이 요청함에 따라 미국이 그동안 이 방안을 검토했지만 결국 단념한 것으로 보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메이저리그 소식 먼저 정리 좀 해드리겠습니다. 어제 LA 다저스가 이 피츠버그와의 경기를 가졌었는데 5로 패했습니다. 어제 LA 엔젤스는 경기 없었습니다. LA 엔젤스는 오늘부터 뉴욕 양키즈와 원정 경기를 갔습니다. 다저스는 어제 피츠버그와의 경기에서 9회 마무리 투수가 무너지면서 5대6으로 패했습니다. LA 다저스의 마무리 투수는 킴버렐이죠. 크랙 킴버렐 선수 어제 처음으로 블런 세이브를 기록했습니다. 1이닝 동안 1안타 2실점 기록하면서 패전 투수가 됐습니다. 워커빌러 선수가 6이닝 동안 7안타 4실점으로 나름 잘 던지긴 했습니다만 팀 패배 빛을 발했습니다. 무키 베츠 선수가 4타수 3안타로 팀 공격을 이끌었고 프레디 프리먼도 4타수 1안타 이 두 선수가 지금 다저스 타선에서 3안타를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LA 다저스는 이렇게 5연승 행진을 어제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지금 4연패 중인 LA 엔젤스는 오늘부터 뉴욕 양키즈와 원정 경기 갔습니다. 이 프로야구에서 홈런성 타구를 잡아내는 외야 호수비를 홈런 도둑이라고 한답니다. 이 메이저리그에서 역대급 홈런 도둑이 나왔고 그 피해자는 안타깝게도 템파베이 최지만 선수였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회 초 주자 1, 2루 첫 타석에 나온 최지만. A shot back into left center field. Eli White backing all the way to the track. He's going to jump, and that ball is caught. Runners tag. They're going to advance to second and third. White takes a home run away from G-Man Choi. 모두가 홈런을 예상했지만 텍사스 수비수가 담장 밖으로 넘어가는 공을 거짓말처럼 걷어 올렸습니다. 수비수는 기뻐서 웃고 스리런 홈런을 도둑맞은 최지만은 어이없어서 웃음 짓고 말았습니다. 최지만은 또 한 번 큼지막한 타구로 담장을 직접 때렸지만 2루에서 아쉽게 아웃됐고 7회 네 번째 타석에서 교체됐습니다. 텍사스는 최지만의 홈런 타구를 잡아낸 화이트가 타석에서도 투런 홈런을 터뜨리는 원맨쇼를 펼쳐 9대5로 승리했습니다. 투수들의 무덤 쿠어스필드에서는 마이애미 산체스가 초대형 홈런을 쏘아 올렸습니다. 외야 관중석 3층에 꽂힌 이 홈런의 공식 비거리는 151m로 올 시즌 최장거리 홈런으로 기록됐습니다. 공기 저항이 적은 고지대라 유독 공이 멀리 날아가는 쿠어스필드에서 왼손 타자가 친 홈런 중 역대 가장 큰 홈런 기록도 경신했습니다. 현재 측정 시스템이 도입된 2015년 이후 메이저리그의 공식 최장거리 홈런 기록 155m와도 불과 4m 차입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이 미러키 브루어스의 마무리 투수가 있습니다. 조시 헤이더라는 마무리 투수가 있는데 라이언 프레슬리가 보유한 메이저리그 연속 경기 무실점 기록에 한 경기 차로 접근했습니다. 시카고 컵스와의 경기에 마무리 투수로 나섰던 헤이더는 더블헤더 1차전, 2차전 모두 9회 말에 등판해 1이닝씩을 무실점으로 막아냈습니다. 1차전에서는 안타 1개를 내줬지만 2차전은 3자 범퇴로 경기를 끝냈습니다. 헤이더는 17, 18세이브를 연거푸 챙기면서 테일러 로저스의 17세이브를 제치고 이 부분 지금 현재 공동 세이브 부문 1위로 올라선 상태입니다. 그리고 연속 무실점 행진 경기도 39경기째로 늘렸습니다. 지난해 8월 2일 애틀란타전부터 어제까지 39경기 동안 39경기 동안 37이닝을 던지면서 단 한 점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메이저리그 연속 경기 무실점 기록은 프레슬리가 2018년 8월 16일 컬로라도부터 2019년 5월 21일까지 써내려간 40경기입니다. 지금 조시 헤이더가 딱 한 경기 동률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31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설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뉴 기아 스포티지 엑스프로,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